예,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의 기초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유형들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아주 가볍게 앞으로 배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데이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유형인데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겠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 범주형 데이터들을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범위를 결정해주는 범위 속에 나는 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이런 것처럼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을 갖고 값을 갖는 그런 데이터 유형이 범주형입니다. 보통은 팩터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팩터형 아니면 카테고리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데이터형이에요. 그런 데이터 유형 중에 순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쩌면 뭐 순서를 갖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또 일반적인 수치형 데이터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의 목적 이런 내용도 할 거고 유형 뭐 원칙 해서 뭐 우리가 보통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탐색이라고 하고 이런 탐색 과정에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 개념이고 뭐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각화의 유형이 있습니다. 분포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 이걸 하는 뭐 놈도 있고 또 비교 뭐와 뭐 사이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많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하고 또 관계 A라는 팩터와 B라는 팩터의 사이에 뭐 양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커지면 A라는 값이 커지면 B라는 값도 따라 커지고 음의 관계는 상관관계 이야기죠. 내가 커지면 남은 줄어드는 관계, 음의 관계죠. 근데 뭐 두 변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 뭐 차이도 없겠죠. 그러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런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뭐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시각화 뭐 이런 것도 좀 볼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시각화를 할 땐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할까, 그죠? 뭐 정확성, 명확성, 일관성 등등, 그죠? 대상에 맞는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그래프 종류를 많이 이해하고 사용한다라면 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죠. 예, 첫 번째가 데이터 유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죠. 예, 뭐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 그렇죠? 남자는 1, 여자는 0. 반대로 여자는 0, 아니 1, 남자는 0 이런 거. 그런데 이 1과 0 숫자에서는 0이 앞서고 1이 뒤서지만 실제로 이런 성별 입장에서 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했던 그 값에는 순서나 뭐 크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뭐 예를 들어 혈액형 같은 것도 국가 이름 같은 것도 뭐 그게 국가 이름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잘 사는 순서? 매번 달라지는 건데 뭐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막대 그래프나 파이 그래프 같은 것을 뭐 그리면 주로 어떤 거 보여줄 때 많이 하냐면 누구는 요만큼이고 누구는 요만큼이야 라고 하는 비율 두 개의 비율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요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뭐 나중에 이 매트플롯립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이해는 해봅시다. import matplotlib.pyplot입니다. 이 점 사이에 뭐 빈칸을 띄우면 안 됩니다. as plt. 그래서 이 as라는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별명 주기예요. 별명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길어. pyplotlib
립.파이 플롯 너무 길어. 이렇게 짧게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밑에 가서 plt.bar 이러면 무슨 뜻이냐? matplotlib.pyplot.bar라고 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별명을 안 주잖아요. 안 주고 as plt가 없으면 어차피 근데 이 bar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얘를 로드해야 되죠. 메인 메모리로 로드하는 명령이 import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요것만 as 별명 안 주고 앞에 부분만 썼으면 여기 앞에 뭐라고 써야 하냐면 matplotlib.pyplot.bar라고 써야 합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굉장히 고달프죠. 여러 번 써, 5번이나 이 긴 내용을 써줘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짧게 하고 싶어서 PLT라고 별명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남성, 여성, 이 호치키스가로 파이썬을 좀 아는 사람은 뭐 이해하기 쉬울 텐데 호치키스가로 그러니까 변수 하나의 값으로 여러 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줘야 합니다. 요 묶어주는 게 뭐냐? 리스트예요. 리스트형으로 묶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 카운트도 40, 55, 5로 묶겠습니다. 3개의 값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상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 남자는 40, 여자는 55, 기타는 5. 요거 정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PLT의 바 카테고리 카운트 그쵸? 바는 카테고리 X축, Y축은 Y축의 데이터는 요 카운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40, 55, 5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결과를 보면 카테고리 남성, 여성, 기타죠. 근데 이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결과를 해보면 여기 기타에 있고 실제로 Y축의 이름도 인원수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컬러는 뭐로 하겠다? 블루, 핑크, 그레이 순서대로 블루, 핑크, 그레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가 바로 바라는 함수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 그려진 그림 위에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 성별 분표 제목으로 붙이겠다.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X축의 이름 여기 성별을 쓰고 싶으면 X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Y레이블 Y축의 이름을 적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인원수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덮어쓰기를 다 한 다음에 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PLT show라는 명령으로 요 그래프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대충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럼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내가 사용할 함수를 어느 패키지, 어느 모듈이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혹시 모듈명을 모르면 파이플롯에 바가 파이플롯에 있단 말이죠. 모르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matplotlib as plt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랑 차이는 matplotlib 안에는 여러 개의 모듈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겠죠. 큰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로 다 끌어올려야 하는 거고 파이플롯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파이플롯 모듈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어떤 데이터들이 함수들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메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알면 좋고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바라는 함수는 matplotlib이라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순서형 데이터요. 이 범주형 데이터들 중에서도 순서의 의미가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만족도, 좋음,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약간의 뭐 굳이 안 둬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떤 응용에 있어 응용 분야에 보면 안 둬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는 또 의미가 1학년이 2학년보다 뭐 아래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데이터라면 뭐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실은 순서형이냐 범주형이냐 그다지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본다라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좀 아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시본하고 판다스 두 개의 패키지가 임포트 됐어요. 그죠? 로드 된 거고, 그래서 한 놈은 시본은 SNS라고 하고 판다스는 PD라고 하고, 아까 매플롯립은 PLT라고 했죠. 이게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이름이나 써도 상관없어요. 별명을 내가 주는 거니까.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코드를 보고 이해할 때는 이걸가 뭔 의미인지 대충 알아두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도 굳이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쓴다는데 나 혼자 이상하게 알파, 베타 막 이렇게 쓰면 별로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SNS, PD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는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면 PD.data 프레임, 그러니까 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를 데이터에다 넣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 뭐 하는 놈이냐 하면은 결국 이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흔히들 그 엑셀 데이터 폼 있죠. 이렇게 된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자료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예요. 그러면 만족도가 매우 좋음, 그렇죠? 요 만족도는 이렇게 쓸 때는 요거는 특별히 딕셔너리 형태라고 그래서 뭐는 그러니까 키값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봅시다. 만족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매우 만족, 매우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응답자 수 그러면 50, 글씨를 쓰기가 되게 어렵네. 1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0, 1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표가 만들어졌어요. 매우 좋음이 50이다. 아니구나. 50이다. 그리고 좋음이 100이다. 보통이 30이다. 나쁨이 10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를 만든 거예요. 그 표를 나는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두 줄이 하나의 문장이죠. 예. 그래서 X축에는 보세요. 똑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PLT, 매플롯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말하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는데 C본에서는 마플롯이라고 부릅니다. 다르죠, 그죠? 예.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함수를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본을 배운다 그러면 C본의 전체 함수다. 매플롯립 배운다 그러면 매플롯립의 전체 함수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함수들을 어떻게 그렇게 배워요? 또 패키지도 엄청 많이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익혀두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Y에 계속해서 X축에는 만족도,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만족도라고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Y는
응답자 수 그러면 응답자 수.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이냐? 요 표에서 만족도는 X축에, Y축에는 뭐 응답자 수를 넣겠다 이런 뜻이죠. 데이터는 뭘 쓰겠냐? 요 데이터는 요거는 속성명입니다. 이 함수의 속성명, 파라메타 명이에요. 이름이고 반드시 요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요 데이터는 뭔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것도 가능한 파이썬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똑같은 말은 똑같죠. 데이터지만 바플롯 요 앞에 있는 데이터는 바플롯에서 사용하는 어떤 약속이에요. 명령어입니다. 속성명이에요. 데이터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이 뒤에 거는 요 데이터 아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 있죠. 매우 좋은, 보통 요거를 갖는 요 표를 그러니까 표죠. 요 표의 형태로 갖는 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얘를 데이터 -1 이랬으면 데이터 -1 하면 좀 편했을 텐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오더, 순서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보여줘라. 그것도 X축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X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의 값으로는 나쁨, 보통, 그쵸? 나쁨, 보통, 매우 좋음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그쵸? 그래서 그 해당 응답자 수에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 또 이상한 게 갑자기 나와요. PLT가 나옵니다. PLT는 어디서 선언한 거죠? 여기서 한 거예요. PLT.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저렇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파이썬 툴은 제가 뭐죠?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짠 뜨면 주피터 노트북에 화면이 뜨면 이 셀이 쫙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셀. 그럼 이 셀 안에다가 이런 코드를 한 셀에 하나만 쓸 수도 되고 전체 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쓰고 실행을 하면 돼요. 여기 위에 가면 실행 버튼이 있어요. 실행 버튼 아니면 Shift 엔터 치면 되는데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가서 요걸 한 거예요. 임포트.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컴퓨터를 켜고 주피터 노트북을 또 사용해서 켜고 한번 뭘 했어? 로드를 했어요. 뭐를? 임포트. 로드를 한번 하면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 이 주피터 노트북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메인 메모리에 상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얘가 메인 메모리에 상주해 있으니까 PLT라는 이름으로 내가 밑에서 이렇게 PLT라는 놈을 임포트 안 시켜주고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위에서 아까 나처럼 여기서 PLT를 선언하지 않고 여기서 PLT 임포트를 시키지도 않고 사용하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 데이터 요것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요 D자나 F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꼭 쓰셔야 되고 왜냐하면 파이썬에서는 대소문자를 완벽하게 구분합니다. 대문자랑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완전히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요 함수 명 안에 대문자 두 개랑 두 개 있으면 반드시 대문자로 써줘야지만 그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렸죠. 바플롯을 이용해서 요렇게 데이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어. 그런데
이 SNS에 있는 놈을 가지고 그렸는데 PLT에 있는 놈을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그려진 놈에다가 이렇게 덮어쓰기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쓰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잘 아는 PLT 쇼를 통해서 그림을 화면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코드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데이터가 순서형인지 뭐 범주형인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는 이산형과 기본적으로 연속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형이 있는데 이 이산형은 우리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0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의미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다면 뚝 끊어지고 바로 가는 거고, 그죠? 얘가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1과 0 사이에는 아무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세계가, 그런 세계관을 갖는 놈이 정수형 세계고, 이 안에, 그렇죠? 이 안에 무한대의 값들이 존재한다라고 상상하는 세계가 실수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다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 0.9는 뭐라고 실수 0.9는 정수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실수 0.1은 정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렵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보편적이고 그죠? 일반적인 게 반올림이라는 개념이 있죠. 수학에서 이 반올림이 뭐 하는 놈이에요? 실수를 정수로 변환할 때의 기준이죠.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윗값을 취하겠다. 그래서 표기법은 이런 식으로 쓰죠. 반대로 아랫값만 로우 바운드를 취하겠다면 이렇게, 어퍼 바운드 취하겠다면 이렇게. 그런데 이건 반올림의 표기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0.4 이러면 얘는 답이 1이 나옵니다. 0.4 아니면 0.9 하면 얘는 0이 나옵니다. 어떤 숫자의 위에 해당하는, 그쵸? 위에 가장 가까운 숫자 중에 위에 해당하는 정수값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과 1, 0.4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위의 값은 1이죠. 0.8에 나랑 가장 가까운 아랫값, 로우 바운드, 아랫값을 취하겠다는 게 이런 기준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반올림을 쓴다? 그것도 사실은 명확한 거 아니에요. 1이 아니면 아닌 거지 0.9가 어떻게 1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긴다면 그건 1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런 거나 비슷해요. 공간의 개념에서는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까? 0이라고 불러야 돼요? 1이라고? 이 공간 자체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래서 유럽, 그러니까 서양 국가에서는 얘들은 0이라고 부른답니다. 불러요. 이 1과 2 사이의 공간을 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의 호텔에 가면 1층이라고 해서 열쇠 받아가지고 가면 1층에 그 방이 없습니다. 1층은 우리가 말하는 1층은 거기에선 0층입니다. 0층이라고 돼요. 해놨어요. 예, 처음에 가면 되게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 개념을, 공간의 개념을 쓸 때 우리가 무슨 개념을 쓴다라고 하냐면 옵셋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옵셋은 기본적으로 기준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여기다 얘는 1만큼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1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만큼 떨어졌으면 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 배열을 쓸 때 첫 번째 방의 값이 인덱스가 0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옵셋을 쓰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해서 그래서 끊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수의 개념이에요. 정수의 개념.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numPy, 우리 numPy도 이제 많이 쓰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 함수들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행렬은 거의 희한한 행렬 연산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책 한 권이니까 children 값으로 여러 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이거 보면은 1, 2, 3, 1, 2, 3, 0, 1, 1, 3, 0, 1. 그러니까 이건 0의 개수가 몇 개고 1의 개수가 몇 개고 2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children 요 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빈스는 이 짝대기의 숫자입니다. 짝대기의 숫자를 적어주는 게 빈스예요. 근데 range O 그러면 range 범위죠. 범위가 0에서 4 사이입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하나, 1과 2 사이에 하나, 2와 3 사이에 하나, 3과 4 사이에 하나 해서 실제 막대기는 꼭 5개처럼 보이지만 4개가 그려집니다. 4개. 이거 정렬은 왼쪽 정렬을 하겠다는 뜻이고 얘는 폭 여기서부터 이거를 1로 할 것이냐 0.8로 한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기 공간을 좀 둬서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를 조금 분리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리고 PLT, 물론 PLT에서 제공하는 히스트리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numPy를 쓴 이유도 사실은 여기서는 크게 없습니다. numPy 함수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얘를 아무튼 다른 데는 이거는 하나 안 하나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했습니다라고 에러 메시지 내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자녀수 Y레이블은 빈도수. 그래서 자녀 빈도 여기 X축 이름을 자녀 해서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연속형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런 곡선을 이 KD 밀도 함수라고 하는 놈인데 이런 식으로의 값을 우리가 보통 연속형이라고 하지, 그죠? 요렇게 막대기로 딱딱 끊어주면 이거는 연속형이 아니죠. 이산형이라고 하는데 연속형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값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